캠벨 생명과학 12판 1장 생물학과 그 주제들 용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생물학 바이올로지, 우리 흔히 물화생지라는 표현 쓰죠. 물리화학, 생물지구학, 거기서 말하는 생물학입니다. 영어로 바이올로지라고 하고요. 보통 바이오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생물에 관한 과학적 탐구. 가볍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1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2번 갑시다. 자, 이거 2번 중요한 겁니다. 2번. 여러 영재고에서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됐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캠벨 책 전반적으로 이 창발적 특성이라는 단어는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죠? 정확히 하시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시험 문제에 맨 위에 또는 맨 끝에 우리 보통 격언, 명언, 좋은 단어 같은 거 막 써놓잖아요. 좋은 얘기들, 그죠? 그럴 때 요 얘기들이 또 써져 있는 시험지에 꼬박꼬박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창발적 특성이란 말은 뭐냐면, 자, 분자에서 보다가 높은 데로 가요. 아랫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요. 그러면 아랫 단계에서 안 보이던 게 윗단계 가면 보여요. 됐죠?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안 보이던 특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특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거를 창발적 특성이라고 해요. 되셨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전에서 안 보였던 게 새로운 게 보입니다. 이런 거를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됐죠?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바로 그러면 3번 갑니다. 자, 시스템 생물학. 말 그대로 생물학인데 시스템, 어떤 체계를 갖춰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지금 강의하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요, 뭐 생물학과 이랬어요. 생물학과. 대학에서. 요즘은요, 뭐 시스템 생물학과, 시스템 생물학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사람만 또는 동식물만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하등한 또는 고등한 그런 생명체만 본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주변도 넓게 봐서 개의 차원에서 좀 넓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 이런 말 쓰고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물뿐 아니라 이제 주변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본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과목을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핵과 원핵. 자,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단어고요. 자, 원핵은요, 원시핵입니다. 진짜 핵이 아니에요. 핵막이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세포 내 소기관, 오가넬이 없어요. 오가넬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을 가진, 그죠? 막성이라죠, 막성. 그죠?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그럼 막 안 가진 건 있겠네? 예를 들면, 리보솜 같은 건 있어요. 리보솜이 우리 단백질 합성하잖아요. 그죠?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효소가 있어야지 대사를 하죠. 대사를 해야 생명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등하더라도, 그죠? 이런 원핵세포라도 세균 레벨이라도요, 리보솜은 있어요. 됐죠? 얘는 막이 없으니까 특히,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막을 가진 애들이 없다는 거야. 됐죠? 되겠죠? 대표로 이제 리보솜 같은 거는 있고, 그 위에 대부분 다 없습니다. 됐죠? 그런 건 원핵세포. 보통 세포 하나라도 있잖아요. 단세포.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세포 내 소기관이 없겠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진핵세포. 이건 진짜 핵이에요,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 핵이 있습니다. 핵막이 있어요. 당연히 막을 가진 세포 내 소기관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핵, 그죠? 그 다음에 뭐, 엽록체, 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물론, 동식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됐죠? 지금은 원핵과 진핵. 핵막의 유무에 따라, 핵의 유무에 따라 있으면 진핵, 없으면 원핵.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6번 갈게요. DNA,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자, 뉴클레익 애시드. 핵산이라는 얘기고요. 됐죠? 당을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 핵산을 DNA라고 합니다. 핵 안에 있고요. 주로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바로 이제 진 겁니다. 진. 자, 유전자. 유전자는요,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만약에 DNA 이중야성 구조면 DNA에서 특정 부분들 뭐 이렇게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가 이제 많이 모이면 DN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이 DNA 전체가 다 유전 정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1% 미만 그 정도만 이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그렇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그죠? DNA의 특정 부분,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얘기합니다. 되셨죠? 계속 겁니다. 네, 발현. 자, 발현이란 말이요,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expression. 됐죠? 유전자 발현 또는 형질 발현, 이런 표현을 써요. 됐죠? 형태와 성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전 정보는 DNA에 들어있고요. 됐죠?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죠. 될까요? 정보는 DNA인데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이에요. 걔는 핵 안에 있잖아요. 얘는 핵 바뀌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정보를 복사합니다. 전사라고 해요. mRNA에 RNA에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mRNA가 리보솜으로 나와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해요. 그런 거를 해독 또는 뭐 번역 이런 말을 씁니다. 얘는 미디에이터, 매개될 거라고요. 이 전 과정을 형질 발현, 유전자 발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유전자 발현, 형질 발현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지놈. 자, 옛날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읽을 때 조금 그렇지만 게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게놈이라고 읽는데 약간 욕 같지 않나요? 그죠? 지놈이라고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게놈 좋은데 지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합, 그죠?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죠? 이렇게 인간이 가진 모든 정보를 다 찾는 그런 프로젝트, 그죠? 오래됐습니다. 90년대 후반 뭐 이때 얘기해요. 그죠? 지금은 다 알고 있고요. 됐죠? 그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단백질체, 생물정보학. 요거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건 선생님이 뭐 세부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런 학문들이 있구나. 그렇게만. 됐죠? 넘어갑니다. 바로 이제 14번, 15번 갑시다. 요 단어 쉽네요. 프로듀서, 생산자, 대표적으로 뭐 녹색식물, 독립영양, 광합성하는 생명체, 녹색 동물과 만든 그 식물,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소비자, 얘는 종속영양, 이거 먹는 거죠. 뭐 1차, 초식동물, 뭐 2차, 뭐 육식동물, 이렇게 있죠, 그죠? 보통. 되겠죠? 생산자, 보통 광합성, 독립영양, 녹색식물, 소비자, 얘들 먹는 거죠. 종속, 그죠? 종속영양, 됐죠? 1차, 2차, 소비자, 초식, 육식, 이런 것들 말한 겁니다. 자, 바로 16번, 데모김 조절. 자, 요것도 좀 중요해요. 피드백, 들어봤죠? 피드백, 그죠? 결과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돼요. 특히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호르몬 얘기하는데 특정 호르몬이 좀 줄어요. 그럼 그걸 이제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그게 원인 돼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죠. 늘려야죠. 그죠? 됐죠? 그런 걸 이제 음성 피드백 이렇게 말해요. 적은 걸 다시 늘렸으니까. 그렇게. 됐죠?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학생들 다 기억할 만한 건데 티록신이 모자라면 하나만 설명할게요. 됐죠? 돌아가서 이제 결과입니다. 이게 원인돼요. 됐죠? 간내에 시상하부가 감지하죠. 그래서 TRH라는 릴리스죠. 그죠? TSH 방출 호르몬. 걔를요, 누구한테? 내하수체 전엽한테 주면서 명령 내립니다. 이거 만들라고. 그럼 얘가요, TSH, 그죠? 티로이드 스티뮬러스 호르몬. 그죠? 티로이드를 자극하죠. 스티뮬러스 자극합니다. 그죠? 이 갑상선. 그러면 이제 갑상선이 티록신을 내뿜겠죠. 이렇게 됐죠. 요 과정을 피드백. 특히 이렇게 적은 거를 돌려서 원상복구 시키는 이런 과정을 음성 피드백. 됐죠? 항상성 유지에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죠. 우리 몸은 몸 밖과 상관없이 몸 안에 일정한, 그죠? 뭐 혈당량, 됐죠? 뭐 삼투압, pH, 됐죠? 뭐 이런 것들 지켜야죠. 그죠? 될까요? 그런 것들, 뭐 체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됐죠?
그럼 16번 됐고요. 17번 기후변화. 자, 이거는 뭐 생명에서 말하기는 뭐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기후가 집에서 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화석연료, 그죠? 이거 많이 써가지고 CO2가 많이 늘어갔고 CO2, 그죠? 그래서 뭐 온실효과가 심해져갖고 뭐 지구온난화, 그죠?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점점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 거 기후변화 됐죠? 뭐 그 정도. 자, 진화. 자, 이거 표현 좋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과학적 설명. 자, 이 표현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진화란 게, 그죠? 환경에 적응해서요, 오랜 세월 지나서, 그죠? 개체가 좀 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이 변해버리죠. 그 집단의 유전자가 변해버리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죠. 그죠? 그런 걸 진화라고 하는데, 그죠? 기본적으로 진화하게 할 때는 조상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계속 진화해 왔겠죠. 변하면서, 그죠? 그죠?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조상종과요? 됐죠?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조상에서 뻗어나왔지만, 일종의 조상에서 새로운 종이 생기는 걸요, 적응방산이라 그래요. 적응하면서 뻗어나온 겁니다. 됐죠? 이렇게 뻗어나오니까 많아졌죠. 그죠? 다양성 생긴 거야. 진화하면서, 그죠? 이렇게. 됐죠? 이러면 좋습니다. 됐죠? 그럼 18번 됐고요. 자, 19번.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일단 역. 자, 여기 나온 얘는 더미. 됐죠? 우리 분류할 때 기억날까요? 종, 속, 과, 목, 강문, 개. 그 다음에 역. 됐죠? 역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죠? 가장 큰 개념.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역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세균은 보통 뭐 진정세균 이런 말 쓰고요. 우리가 알고 일반적인 세균들, 그죠? 벽이 뭐 펩티드 글리칸 돼 있는 것들, 뭐 대장균 같은 거 있고요. 예를 들면, 그죠? 고세균. 자, 원래는 여기에 넣었죠. 근데 여기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따로 분류하면서 세균이 됐습니다. 됐죠? 고세균을 좀 보셔야 돼요. 고세균. 그래서 고세균은요, 되게 극한 환경에 견디는 잘 사는 세균들이 많습니다. 됐죠? 얘가요, 얘보다는요, 여기에 값습니다. 됐죠? 대표적으로 뭐 rRNA 염기서를 밝히면서 됐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했던 뭐 펩티드 글리칸이 세범계 성분이 있는데 얘는 없죠. 뭐 그런 것들. 됐죠? 그런 것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얘랑 조금 더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합쳐서 하나 여기였는데. 됐죠? 그렇게. 그 정도 봐주시고. 뭐, 세균이나 고세균 어쨌거나 원핵이고요. 단세포고요. 진핵은 주로 다세포가 많죠. 거기 이제 원생 같은 경우는 일부 단세포 또 일부 다세포도 있지만, 있죠? 식물이나 균계, 동물에는 주로 다세포가 많죠. 되겠죠? 자, 19번 됐습니다. 자, 이제 22번. 자연선택. 대표적으로 다윈. 됐죠? 환경에 적응한 놈이 살아남은 거죠. 그쪽으로 진화가 된 거죠. 자연이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 됐죠? 여기 볼게요. 자, 환경에 더 적합한 애들이, 그죠? 살아남은 겁니다. 됐죠? 그들이 많은 자손을 낳을 거고요. 그쪽으로 진화가 진행됐겠죠. 그죠? 빈도가 점점 늘었겠죠. 되겠죠? 그거를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 됐습니다. 그럼 계속 자, 탐구. 뭔가를 탐구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공부하는 거죠. 공부, 그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정보 모으고 설명을 찾습니다. 함께 가시고 데이터 뭐 편하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정보들. 자, 그다음 귀납 추리.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연역 추리 나옵니다. 됐죠? 지금 약간 사회학적으로 말해주면 됐죠? 얘는 특수사실 갖다가 일반 사실로 유치하는 겁니다. 얘는 일반 사실로 특수사실 유치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귀납 추리는요, 가설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실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요.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내요. 그죠? 요게 귀납 추리입니다. 대표가 실험이 잘 안 되는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됐죠? 뭐 진화. 설명 안 되겠죠? 다윈의 진화설. 알프레드 베게너의 지구과학이지만 대륙이동설. 설명 잘 안 되겠죠? 그죠? 실험 잘 안 되겠죠? 그죠? 실험. 됐죠? 생물에서는 또 뭐 세포설 같은 거 있습니다.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요게 귀납 추리. 그럼 이제 가설. 가설은요, 이렇게 봅시다. 세시스라는 얘기가 어떤 논제.
이런 겁니다. 하이포예요. 아래예요, 아래. 문제보다 아자. 아래. 그죠? 말씀설, 거짓 가짜, 거짓 얘기. 그죠? 그러니까 말보다 조금 더 아래인 거죠. 그죠? 공식 이론이 된 게 아닙니다. 아마 그럴 거야 이러는 거죠. 됐죠? 예측입니다. 예측. 그죠?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정적인 결론 이런 말을 써요. 잠정적인 해답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아마 뭐일 거다, 뭐일 것이다 이런 표현 써요. 됐죠? 이게 가설입니다. 연역 추리할 때 필요한 거죠. 귀납 추리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요. 됐죠? 이제 아래 페이지에 연역 추리가 나오겠죠. 그죠? 갑니다. 자, 실험. 연역 추리할 때 이제 통제하고 실험을 해야죠. 그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자, 나왔네요. 연역 추리. 됐죠? 뭐 일반으로 특수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보다는 저는 가설을 세우고 그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그런 과학적 탐구 방법을 연역적 추리라고 해요. 되겠죠? 29번 연역적 추리할 때 실험을 하는데요. 비교 누구랑 비교를 해야죠. 대조군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변화하려면서 실험하는 게 있겠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를 대조 실험 이런 말 씁니다. 됐죠? 이제 변수. 자, 실험할 때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됐죠? 거기 종류에 독립이 있고 종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독립은요, 원인이에요, 원인. 됐죠? 코우즈입니다, 코우즈. 됐죠? 종속은요, 결과예요. 실험에 대한 결과니까 리절트라고 하지 마시고 이펙트, 어떤 효과,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되겠죠? 독립에 조작을 하면 뭐 조작 변인 이렇게 그죠? 조작 변수. 통제를 시키면 뭐 통제 변인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설명은 생명과학이지만 설명할 때 위치 에너지 이런 거 설명하면 좋더라고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P 그죠? mgh 기억날까요? 됐죠? h가 중력 가속도 안 변하니까 냅두고요. 만약에 질량과 포텐셜을 보고 싶으면 요건 통제해야죠. 요거 통제해야죠. 그죠? 만약에 높이와 포텐셜에 대한 관계를 보고 싶으면 질량을 통제해야죠. 됐죠? 이럴 때 통제하는 게 통제 변이. 그죠? 건드리는 게 조작 변이. H랑 EP랑 보고 싶으면 이거 건드려야죠. 이게 조작 변이. M이랑 EP랑 보고 싶으면 이거 건드려야죠. 그죠? 이게 조작 변이.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 됐죠? 통제는 일정하게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론. 자, 편하게 읽읍시다. 자, 이론은요. 가설보다 좀 더 넓은 범주고요. 다분히 일반적이고요. 엄청난 양의 증거에서 뒷받침이 됩니다. 변형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기각되면 다시 해야죠. 그죠? 이런 다시 만들어야죠. 그죠? 틀렸던 얘기죠. 이거. 됐죠? 이렇게. 됐죠? 밑에 갑니다. 모델 생물. 모델. 되게 예쁘고 날씬하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모델은요. 생명체인데 오가니즘. 실험에 적합한 생명체예요. 실험에 적합한 생명체. 실험실에서 실험에 적합한 생명체. 우리 보통 유전학 실험은요 초파리 많이 쓰죠. 그죠? 그 식물할 때 애기장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됐죠? 간단한 세균 실험할 때 이콜라이, 그죠? 대장균 많이 쓰고요. 됐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델 생물이에요. 실험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됐죠? 그런 걸 모델 생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뭐 이건 기술이죠. 됐죠? 과학이 좀 더 순수하다면, 됐죠?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응용하는 거, 그죠? 그런 걸 기술이라고 합니다. 됐죠? 괜찮죠? 되겠죠? 자, 여기까지 캠벨 생명과학 12판 1장 생물학과 그 주제들 용어 해설 강의였습니다.